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이제 벡터의 연산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제 벡터의 이제 곱셈의 종류인데요. 참고로 벡터라는 거는 곱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내적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외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적은 이따 배우고 나시면 실제로 기호가 요 점입니다. 저 점. 여러분이 가끔 수학에서 곱하기 생략하고 점 쓸 때 있잖아요. 여기서는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벡터 쪽에서 남발하시면 내적하고 혼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남발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요 점입니다. 점. 그래서 내적이라는 게 요 점으로 하는 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이라는 게 있는데, 외적,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이 적이 이제 쌓는다는 의미인데, 쌓는다. 이게 쌓는 게 일종의 덧셈 개념이거든요. 덧셈을 갖다가 같은 걸 여러 번 더하는 게 곱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적이라는 게 이제 프로덕트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제 주로 곱이고요. 곱. 그래서 프로덕트고 이제 이게 이제 내적. 이제 안으로 뭐 곱한다. 국어적으로 보시면 뭐 이너 프로덕트 이렇게도 하시고, 외적은 이제 반대인데, 참고로 외적은 우리가 이제 저기에서 고등교과에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대학 가야 배우든가 아니면 자기네 예를 들어 뭐 이제 고급 수학이나 그런 거 가야지 있던가 할 거고. 그래서 벡터의 곱셈은 두 가지가 있대요. 내적 얘기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선은 그거부터 잡고 가면은 뭐 연산법이나 정의는 배울 텐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벡터의 연산 뭐 있어요? 실수배 있죠. 실수배. 덧셈 있죠? 뺄셈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다 해요. 연산을. 벡터에 대한 연산을 하면 그 결과물은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당연히 벡터였죠. 당연히. 근데 내적은 벡터끼리의 곱셈인데 연산을 하시면 스칼라가 됩니다.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선 특징이죠. 참고로 외적은 벡터가 나오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내적은 본 적이 없을 텐데 외적은 그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됐어요. 좀 오래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물리 시간에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오른손 법칙도 있고 왼손 법칙도 있고. 왼손 이거 아니에요? 둘 다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히려 과학 시간에는 고등교과에서 외적이라는 표현을 배우진 않는데 얼핏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됐고. 자, 이제 내적을 보겠습니다. 자, 내적은 뭡니까? 내적이라는 거를 배우려면은 우선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걸부터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어떻게 잽니까? 안 배워도 야, 두 벡터 이루는 각 재래. 만약에 여기 벡터 이렇게 하나 있고 벡터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둘이 이루는 각 재래.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시점 맞춰놓고 될 것 같죠?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는 거는 두 벡터의 시점을 맞춰놨을 때 걔네들이 이루는 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암묵적으로 그 이루는 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벡터가 이렇게 두 개를 맞춰놨는데 이루는 각을 재라 그러면 이 각 잴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0도에서 180도까지의 범위를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그거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내적은 뭐냐? 내적은 이런 걸 내적이라고 해요. 어떤 두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루는 각이 세타입니다. 그때 하나의 벡터에 다른 벡터에서 나란한 크기만큼을 먼저 찾아요. 나란한 크기. 나란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평행 아닙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만약에 A에 대해서 B라는 벡터가 얼마만큼 나란한지 찾아보려면 나는 자연스럽게 수선을 이렇게 긋게 될 거예요. 종점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벡터 B에 대해서 벡터 A하고 나란한 크기는 요만큼 핑크색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때 이 핑크색의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있던 이 벡터 원래 있던 A의 길이하고 크기죠. 걔네 둘을 곱한 걸 갖다가 우리는 내적이라고 합니다. 내적. 그럼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이루는 각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각일 때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럼 만약에 둔각일 때는 나란한 크기를 어떻게 찾습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당연히 연장선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연장선에 대해서 쓱 수선을 내리시게 되면은 요만큼
요 파란색 길이만큼이 나란한 크기거든요. 그러면은 요 파란색의 길이에다가 요 핑크색의 길이를 곱하시는데 대신 지금 두 벡터의 이루는 각이 예각일 때는 그냥 둘이 곱하면 되고 지금처럼 둔각일 때는 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조금 다르게 같은 얘기인데 이걸 표현을 조금 간소화하면은 두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에서 내적이라는 거는 한 벡터에 대해서 다른 벡터를 나란한 크기만큼을 찾는데 그게 같은 방향이면은 그냥 크기 곱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반대 방향이면은 크기 곱하시고 마이너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를 내적이라고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수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수식으로는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값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벡터의 크기 절대값 곱하기 다른 벡터인데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이 그림이면은 요 B라는 벡터를 A 벡터의 나란한 크기를 재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직각을 그렸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요게 필요해요. 그럼 얘는 참고로 뭐냐면은 벡터 B의 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돼요. 그럼 아까처럼 둔각일 때는요? 근데 둔각일 때도 결국엔 하면은 아까 했던 얘기가 그대로 이 수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가 만약에 다시 그릴까 하나를 둔각이었다. 세타가 둔각인데 이게 지금 벡터 A고 이게 벡터 B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냐면은 요 벡터 A의 크기 요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요 벡터 B의 나란한 크기 요만큼을 곱하는데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코사인이 둔각이면은 결국엔 이 녹색의 길이는 참고로 뭐가 되냐면은 여기가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그러면은 요 녹색의 길이는 절대값의 벡터 B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원에서 배운 각의 변환을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둔각일 때는 마이너스가 생겨. 이 수식에서. 그래서 기하교과에서 얘를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나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수원에서 배운 각의 변환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두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다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된다? 각각의 벡터의 크기를 곱하시고 코사인에 이루는 각을 곱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벡터 A 점 벡터 B A와 B의 내적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난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 보니까 얘 벡터 A의 크기니까 절대값이니까 실수예요. 얘도 실수고요. 얘도 실수예요. 방향성이 없어졌어요. 그죠? 내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벡터를 갖다가 연산을 했는데 실수, 스칼라가 나오더라 라는 거 중요한 거고 수식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교과목이 기하예요. 기하학적 의미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수식에 연연할 게 아니고 당연히 수식 외워야죠. 정이니까. 근데 내적이라는 거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 이따 예제 볼 때도 하겠지만은 내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벡터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벡터를 갖다가 다른 벡터에다가 나란한 크기만큼을 찾아서 곱하면 된다. 근데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하면 된다. 이게 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졸리면 일어나. 자, 졸리면 일어나. 일어나 있어. 일어나서 매달려 있어. 프로젝트. 떨어져요 안 돼요? 비싸장가에서도 얼마나 벌어? 일어나 있어.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질문 없고 여기서의 특징. 약간 특이한 케이스. 어디가? 잠깐만. 자,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이제 세타가 0도에서 180도까지 된다 그랬거든요. 몇 가지 특수한 각을 좀 볼게요. 세타가 0도면
그럼 세타가 0도면 두 벡터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라는 소리거든요, 지금. 그럼 이걸 대수적으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값이 0이니까 얼마예요? 1이에요. 아,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때는 내적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크게 곱하시면 돼요, 그냥. 그죠? 별거 없죠. 만약에 세타가 특수가, 자, 90도예요. 근데 코사인 90도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럼 어차피 얘네 관심 없이 무조건 0이에요. 아, 이거 좀 중요합니다. 뒤에 다시 나올 거고.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 다른 말로 수직이야. 그러면 내적 값은 무조건 얼마? 무조건 0이다. 세타가 180도예요. 반대 방향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곱하시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가볍게 보시는데 이것만 조금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 와중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 세타가 0도일 때 크게 곱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럼 만약에 벡터 A랑 벡터 A 똑같은 벡터를 두 개를 내적을 하면 뭐가 되냐? 당연히 같은 벡터니까 같은 방향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결국에 계산하면 뭐 되겠어요? 크게 곱하는 거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연습할 때 많이 쓰일 거예요. 얘를 갖다가 보시면은 앞으로 절대값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보이시면은 그거를 갖다가 내적으로 표현을 해서 바꿔서 연산을 많이 합니다. 1로. 왜냐면 이제 바로 배우겠지만 내적은 교환 법칙이나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연산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똑바로 봐, 이씨. 내적이 뭐예요? 이게 내적이야. 그래서 이게 아니 내적이 뭐예요? 대체 뭐 하려고 배운 거예요 이거? 너 그러면 저기 벡터는 뭐 하려고 배우냐? 그러게요. 물리 계산? 그런 게 궁금하면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 일본의 수학자가 쓴 학문의 즐거움이라고 그러거든. 그거를 사서 읽기는 좀 그렇고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빌려서 읽어봐봐. 근데 저걸 굳이 저자는 내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까지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샷다 아니에요? 마우스 하시고, 자,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으면서 학문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많이 탐구해 보세요. 아니면 쓸데없는 거에 이름 안 붙이잖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런 표현 쓰지 말라 그래요. 내적을 갖다가 이렇게 줄여 쓰지도 말고요. 이렇게 함부로 곱하기 쓰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이게 외적 기호예요. 이게 외적 기호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곱하기 함부로 쓰시면. 벡터에서는 이런 거 함부로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 맘대로 생략하고 쓰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벡터에서는. 네. 얘는 있지만 안 쓰는 거고,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기호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벡터의 내적이라는 게 뭔지 봤는데, 그럼 벡터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분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럼 벡터의 성분이 주어져 있을 때 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를 보는 건데, 결론적으로 역시나 성분을 알면 참 연산이 편해지는 게, 벡터 A의 성분이 A1, A2고 B가 B1, B2잖아요. 그럼 내적하라 그러면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요. 네, 결론은.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는 참고로 여러분이 수원에서 배웠던 코사인 법칙으로 갖다 증명이 되는 건데, 코사인 법칙으로 갖다가 징글징글. 코사인 법칙으로 갖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방법만 소개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내가 가정을 해요. A라는 점이 있어요. 요거를 벡터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요. 요걸 벡터 B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A하고 B의 내적의 값이 왜 성분으로 했을 때 A1, B1 더하기 A2, B2가 되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그냥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돌리시면, 참고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값을 세타라고 하면은 요거의 제곱은 제곱의 합에다가 코사인 세타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써서 정리한 게, 제곱은 제곱의 합에다가 여기 줄 봐야 되겠네요. 제곱은 제곱의 합에다가 2배의 곱하고 코사인이 코사인 법칙 아닙니까? 그랬나? 그죠? 그랬네요. 코사인 법칙 아니야. 여기 이게 지금 벡터라고만 표현되지 어차피 선분의 길이니까 코사인 법칙식이잖아요. 근데 코사인 법칙식 잘 보니까 여기서 요 부분을 갖다가 5a 선분하고 5b 선분을 벡터의 크기로 바꿔주시고 코사인을 달아주면 이게 내적 기호로 바뀌잖아요. 아, 그럼 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두 벡터의 내적은 넘어가서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변변의 제곱의 합에다가 대변 제곱을 빼면 돼요. 약간 코사인 변형식하고 비스꾸리꾸리 느낌이 나죠? 코사인 변형식은 여기 코사인 세타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정확히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AB 코사인 세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죠. 이게 결국엔 내적이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직접 계산을 해요. 어떻게? 여기 제곱 구할 수 있죠? 이변의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여기도 대변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반으로 나눠. 그랬더니 남는 게 이것만 남아. 미안하다. 그래서 내적은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라는 정도. 그래서 역시나 내적도 이제 벡터의 연산인데 성분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더라. 굉장히 연산이 좀 깔끔해지더라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내적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간단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A 내적 B면은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거든요. B 내적 A면은 B의 크기, A의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당연히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2번에 있는 분배 법칙, 덧셈, 당연히 덧셈에서 된다는 건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덧셈에서 내적에 대한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알겠죠? 밑에 실수배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 법칙에 대한 거는 약간 오픈 마인드죠.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잘 받아들이시면. 뭐 이런 데서 이제 약간 이제 개념 없는 애들이 이런 거 질문해요. 그래서 여기 덧셈, 뺄셈 말고 이런데 곱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없다고, 곱셈 자체가. 왜요? 배운 적이 없는데 무슨 곱셈을 왜 물어봐, 여기 곱셈에는. 곱셈 못 배워요? 왜요? 자, 그래서 그건 호심초 부분 저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오케이. 숙제나 하세요.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초등학생입니까? 자, 요런 거 이제 연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A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크기의 제곱이 나오면은, 뭐다? 내적이다. 요렇게 바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했죠? 크기 제곱은 둘이 똑같은 거 내적한 게 크기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쓰인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분배해. 여기로 들어가. A 내적 A 아니야. A 내적 A가 뭐야? A의 크기 제곱이죠. 분배해. B 내적 B 아니야. B의 크기 제곱이죠.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 A 내적 B고, 곱한 게 아니고, 요렇게 분배하시면 A 내적 B고, 요렇게 하면 B 내적 A인데, 교환이 되니까, 똑같으니까 이 A 내적 B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등식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적 연산에서는 크기 제곱은 똑같은 애 둘이 내적한 거다. 이거를 우선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런 거. 합차에 대한 내적인데, 요렇게 내적하시면 크기 제곱이에요. 요렇게 내적하시면 크기 제곱이에요. 가운데 생기는 거 교환되니까 지워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기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 애들이 이런 거 분배하신다고 할 때 A 내적 제곱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있지도 않은 거. 안돼? 좋겠다. 야. 됐고요. 내적 가지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내적의 수식안에 코사인 세타가 있다 보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에는 대부분 책에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눠 놨어요. 내적이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 놓는데 우리는 그냥 수원에서 배웠던 각의 변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무난하게 그냥 하나만 보셔도 돼요. 위에 건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기본적으로 내적의 공식 다시 한번 써보시면은 A 내적 B라는 게 뭐였냐?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였어요. 얘가 궁금해요.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크기 들어가죠?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내적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어떻게 구한다? 각각의 벡터의 크기를 곱하시고 분자에다가 내적한 거를 쓰면 된다. 이게 우선은 뼈대고
그럼 얘를 갖다가 성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마침 벡터 A의 성분이 이거고 성분이 B라고 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앞에서 배운 거죠.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 제곱제곱의 합, 루트 제곱제곱의 합. 내적은 어떻게 구한다? 앞에서 방금 배운 성분 가지고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한 거 더하면 된다. 항상 수식을 쓸 때는 선생님이 계속 하는 말이 문자로 읽어버릇하지 마시고 한글로 풀어가지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하시면 되겠다. 나눌 필요 없습니다. 분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아서 구해줘요, 여러분 다. 이런 10번 문제가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아니고 기하적인 어떤 기하적인 벡터의 내적의 의미죠. 자, 정삼각형이라고 줬어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고요. m이 지금 AB의 중점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여긴 지금 그림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여기는 아시다시피 수직입니다. 자, 1번에 OA, OB의 내적을 구하래요. 자, OA, OB의 내적은 OA가 요거고 OB가 요건데 내적을 구해라. 나라는 것만큼 찾아서 곱해라. 이 생각을 하시면 A가 B의 나란한 크기는 수선의 발 내리면 얼만큼 나와요? 1 나오겠죠? 얼마예요? 2죠. 무슨 뭐 수식으로 막 안 해도 OA랑 OM이랑 내적을 구하래요. 자, OA랑 OM이랑 요거랑 내적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지워졌는데 여기가 이미 수직이라고 줬었거든? 그럼 나란한 크기를 그냥 여기다가 구해버리시면은 결국에 얘 2번 곱하라는 거네요. 근데 얘가 참고로 정삼각형 높이라서 얼마냐면 루트 3이거든요? 3이죠, 그러면? 자, OM이랑 AB의 내적을 구하래요. OM이랑 AB의 내적을 구하래요. 어쨌든 내적의 연산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각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각을 고려를 하시려면은 시점을 일치시키셔야 되죠. 당분간은. 그럼 얘를 갖다가 시점을 일치시키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싹 그리니까 어쨌든 저쨌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얼마? 90도.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면 내적이 얼마? 0이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벡터를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뭐 대학까지 생각하시면 많이 할 건데 원래 이제 여러분이 수직이 떠오르면 수직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원래 도형 파트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벡터 쪽으로 넘어가서는 수직이 떠오르시면 여러분이 수직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내적이 0.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쓰이는 거거든. 자, OA 벡터랑 AB 벡터의 내적입니다. OA 벡터랑 AB 벡터의 내적이에요. 얘도 지금 시점이 안 맞아요. 그죠? 그럼 시점을 좀 맞추기 위해서 평행이동을 해버리시면 얘를 갖다가 일로 쓱 밀어주시면 요거거든요. 요거. 그럼 얘를 갖다가 둘이 내적을 하래요. 내적을 해라. 내적하라는 거는 하나를 갖다가 다른 놈의 나란한 성분을 찾아가지고 곱해라. 2고 1이죠. 2야. 근데 대신 반대니까 마이너스 2. 이게 싫으면 수식으로 하시는 거고, 이게 싫으면 이렇게 하는 게 싫으면 얘랑 구하라 그랬으니까 벡터 OA의 크기 2고 AB의 크기도 2고 이루는 각도가 코사인 이게 몇 도예요? 120도 아니에요. 기하학적으로 수식으로 하시는 거고. 5번에 OA 똑같은 애 내적해라. 크기 제곱이죠? 얼마예요? 4죠? 재밌죠, 내적. 그죠? 그죠? 자, 1번, 여기 이제 11번은 이제, 이런데 이제 이건 연산이라 이건 정말 이제 진짜 다시 또 쉬워지는 거. 얘는 그냥 1번에 A 내적 A 빼기 2B입니다. 내적은 분배, 교환, 성립하니까 얘 이제 분배하시면은 A의 크기의 제곱 빼기 2배의 A 내적 B 돼요. 그러면 A의 크기 제곱은 여기에서 루트 2는 4, 3, 3은 9의 제곱이니까 루트는 이렇게 지워지겠고,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두 벡터의 내적. 내적은 어떻게 하는 거다?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2번에 a랑 b의 내적이 14래요. 얘랑 얘랑 내적하는 건데 그럼 성분끼리 곱하면 6x 빼기 2 y 성분끼리 곱하면 2x 둘이 더한 게 14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남들이 봐. 내적 안 배운 애들이 니네가 이런 거 풀고 있어 봐봐. 막 이런 거 바꿔 쓰고 있어. 대단해 보인다고요. 와, 니 되게 어려운 거 한다 그러지만 정작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난 배워도 어려운 거 했는데 이러면 또 배운 게 아니죠 그거니까 이러면서 뭘 하시겠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A의 크기가 2고요. B의 크기가 1이고 합이 더한 거의 크기가 루트 2짜리겠습니다. 내적 구하래요. 그럼 내적을 구하려는데 배운 대로 구하려니까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코사인 세타를 모르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놈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크기의 제곱은 걔를 2번 내적한 거랑 같다.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해줘요. 그러면 좌변은 2고요. 우변은 뭐가 된다? A 더하기 B 내적 A 더하기 B. 똑같은 놈 둘이 내적한 게 된다고. 이게 우리가 개수행이 이론을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A 내적 A가 뭐다? A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이제 분배를 하시면 되네요. 분배를 해요. A의 크기 제곱이죠. B의 크기 제곱이죠. 교환세 잽싸게 하시면 2A 내적 B죠. 이게 2예요. 이 알죠? 4 알죠? 1 답 나왔죠 그럼? 그죠? 그제? 코사인가 필요 없죠? 모르고 필요 없네. 그냥 바로 나왔네. 얼마? 마이너스 1점. 몰라. 자, 2번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3A 빼기 2B의 크기를 구하래요. 크기. 이게 이제 얘를 안 물어보고 냈으면 그나마 더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물어봐서 구해놨기 때문에 얘를 구하래. 마찬가지로 뭘 하셔야 돼요? 얘를 제곱을 구하시면 되죠. 제곱을 먼저. 그럼 이제 이거를 연산을 좀 해보면 이게 좀 그냥 돼. 이거 솔직히 연습 많이 안 해도 돼. 제곱하면은 뭐야? 9의 크기 제곱 4의 크기 제곱 마이너스 12의 내적. 이게 바로 돼 그냥. 여기다 느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런 게 이제 시간 쓰는 애들이 주로 답을 얘를 쓰겠죠. 답은 얘가 아니고 이거에 루트를 쓰셔야죠. 구하라고 하면. 자, 13번에 벡터 A, B, C 쟤네 둘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우리가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어차피 꼴랑 배운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끝까지 다 배우시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지금 이 내적이 떠오르시는 게 하나가 정상이고 순서상 뒤에 가서 배우는 걸로 이제 우리가 정사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정사형 딱 두 개 나오면 돼요. 두 개. A-B입니다. A-B 둘이 빼래요. 바로 쓰시면 뭐예요? 성분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A-C래요. A-C면은 마이너스 1, 2예요.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래요. 코사인 세타는 아까 공식이 뭐였어요? 크크 내적. 그죠? 크기 내적이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크기 내적. 크기 내적. 크기 4, 1, 4 내적 2 이런 빵이네요. 세타 얼마? 90도. 그리고 벡터에서는 호도법 마찬가지로 또 잘 안 써요. 60분법 많이 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각을 갖다가 호도법으로 많이 쓰는 파트는 어디냐면은 다 대수 파트. 대수. 왜냐면은 대수 파트는 우리가 이제 뭐 연수는 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미적분 같은 데에서 호도법으로 안 쓰고 60분법으로 쓰면은 그 극한값이 되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대수가 아닌데 대부분 60분법 씁니다. 알아두시고. 14번에
마찬가지로 벡터 A의 크기, B의 크기, A 빼기 B의 크기를 줬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재래요. 뭐 지금이야 배웠으니까 바로 그게 떠오르겠지만 어쨌든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내적이 떠오르셔야 되겠고, 그럼 나는 이제 내적이 필요하다. 그럼 내적을 어떻게 구할 거냐? 마찬가지로 제곱 분배하시면은 A의 크기 제곱 더하기 B의 크기 제곱 빼기 2A 내적 B가 되고, 얘가 7이니까 A 내적 B 값은 얼마가 되냐? 9, 1, 10 넘어가면 마상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거는 다시 이제 내적 봤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정리한 식이 크크 내적 아니야. 크기 있잖아. 그래서 계산하시면 2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이제 세타가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몇 도? 60도. 네. 그거는 틀렸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그건 틀리다고는 안 할 텐데, 그냥 마치 그냥 우리가 표현에 대한 그냥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대한 거죠.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맞으니까. 대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호도법 맨 처음에 배울 때 호도법은 단위가 생략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단위가 생략이 되는 건 누가 봐도 얘는 호도법일 때 생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3분의 8을 써놨을 때 이게 이제 호도법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수 있다. 그럴 거면 아예 그런 논란의 여지를 없앨 거면 정확하게 라디안이라고 써주면은 아예 논란의 여지는 없을 거고. 근데 이걸 안 썼을 때는 야 얘가 호도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 이렇게 우겨버리면 또 할 말은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굳이 호도법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은 158번 내신용인데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여기 주고 원래 이게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얘 아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알아야 돼요? 끼인각의 사인값 아시면 되거든? 근데 보니까 내적을 줬어. 그럼 우리는 코사인값 알 수 있잖아. 그거를 돌리면 되죠. 그죠? 내신용으로 잘 나오는 주제고. 요 특강에 있는 거는 이제 알아두려면 알아두셔도 되는데, 솔직히 실효성이 크진 않은 게, 이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 원래는 이게 이제 벡터의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내적 가지고 구하는 건데, 내적 가지고 방금 전에 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 여기 이 얘기, 이거를 갖다가 일반화를 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식 유도도 복잡하진 않습니다. 복잡하진 않는데 2분의 1의 루트에 크기 제곱에다가 내적 제곱 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 문제가 예를 들어 나와요. 넓이 구하래요. 연순이 이거 주로 저기 사선식 쓰나요? 사선식이 뭐예요? 저 넓이 좌표로 된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그 2분의 1 해가지고 좌표 쓰고 이렇게 이거 하나요? 그럼 정과시경사의 거리 공식? 상관은 없는데 원래 그게 정석이야. 그게 정석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데에서 주로 그게 좀 연산이 소모가 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야매 같은 수렴, 이게 왜 야매나, 이게 넓이를 구할 때 대표적으로 좌표로 주어진 넓이를 구하려면, 예를 들어서 정석은 AB 찍고, 그럼 이 넓이니까 이변의 길이 구하고 직방 구하고 높이 구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 해설제도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 그 정석적인 방법을 해서 공식화해 봤더니 세 점 중에 한 점이 이렇게 원점으로 나타나면 그때 그 삼각형의 OAB의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 좌표를 바깥에 거 곱하고 안에 거 곱해서 빼시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공식으로 좀 유도가 됩니다. 근데 이 공식 유도도 실은 원래 벡터로 증명하는 게 훨씬 편해요. 원래 그래서 방금 위에 거 2분의 1의 크기 제곱 빼기 내적 제곱을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우리 가르치는 애들한테 주로 이제 이 공식을 골룸이라고 부르거든요. 골룸이라는 수학자 이름 따서 했다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골룸이라는 수학자 이름 따서 이제 골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좌표로 주어진 넓이는 나는 주로 이거로 구하라고 해요. 어차피 연수가 지금 사선식이라는 걸, 참고로 이제 다른 학원에서나 다른 선생님들이 이 공식 말고 사선식이라고 또 이렇게
사선으로 곱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거보단 요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고, 그래서 연수도 앞으로는 이거를 갖다 기하에서 말고, 기하도 기하지만은 나중에 수원수투나 미적에서도 좌표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일이 있으면은 기존에 하던 그 직방구에서 거리 공식하는 것보다 이거로 구하는 게 더 좋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한 점이 원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점의 원점이 아닌 문제가 나왔을 때는 평행이동을 해서 원점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 1,3하고 마이너스 2,4하고 5,2의 삼각형의 넓이다. 원점이 없잖아요. 원점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원점으로 바꿔주시고 다 똑같이 평행이동 하시면은 1씩 빼서 3씩 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볼륨을 돌리시면은 3, 4,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참고로 뭐 계속 적용해다 보면은 뭐 많이 안 나오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지금 파트에서 워낙에 지금 공부하는 파트에서는 이런 거 넓이 구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잘 안 쓰게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딴 얘기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다시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벡터의 내적으로 구하는 걸 배우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누가 벡터의 내적으로 구하냐 그냥 다 볼륨 돌린다.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고 원래는 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이 공식이 특화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고급 수학이나 이런 거 들어가시면 평면 벡터에서의 삼각형 넓이는 굳이 이 벡터 내적을 쓸 필요는 없고 공간이면 달라요. 공간상에 있는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골룸이나 이딴 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공간 벡터 가지고 저거로 구하는 게 완전 쉽습니다. 어쨌든 공간에 가서 똑같거든요. 2분의 1의 루트의 크기 제곱 빼기 내적 제곱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공간 벡터를 애들이 어려워한다고 뺐어요. 자, 여러분 후배들은 다시 들어갔고요. 집어넣었다. 이거 좀 몰라. 죄송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쌤 근데 골룸이 저거 한 거예요? 왜 저는 골룸 이름 딴 거예요? 친구야 임마. 저거 딴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있어. 골룸이라는 수학자가 저걸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네, 됐고요. 이 앞에서 지금 평행하고 평행 하나 배웠죠 앞에서는. 자, 평행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수직 두 가지 해가지고 내적일 때 수직하고 평행에서의 어떤 조건이 잡히냐 이건데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수직이다 하시면 앞으로는 내적이 얼마다 수직이다 이거 수직 기호는 알고 있죠. 내적이 얼마다 0이다 필충입니다. 그럼 바로바로 떠오르셔야 되겠고 평행이면은 어떻게 되냐 이건데 평행이라는 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몇 도? 강민수 몇 도? 평행이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이런 몇 동 같으니라고 자 180? 0도 아니면은 18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0도일 때는 내적은 크크. 그죠? 180도일 때는 내적은 마이너스 크크. 그죠? 크크. 자, 그래서 크기. 근데 앞에서부터 많이 강조했다시피 원래 평행하면은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뭐? 평행하면 뭐니 해도 중요한 건 한쪽에 실수비하면 같다. 여기서도 이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내적에 와서도 이건 중요하고. 됐고요. 안 됐고요. 완전 쉽고요. 자, A 벡터, B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에 두 벡터가 나란하고 뭐 수직이래요. 자, 수직이래요. 아, 수직이면 뭐다? 이거를 자꾸 좀 기호를 좀 많이 써버릇 합시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얘랑 내적 A 플러스 B는 0. 자, 분배하시면 이렇게 분배하면은 A의 크기 제곱. 난 얘 먼저 하는데 이건 개취긴 합니다. 난 얘 먼저 좀 하거든요. 얘 먼저 하시면 마이너스 x에다가 b 크기 제곱.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되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시면은 개수가 1 마이너스 x의 a 내적 b. 요게 0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거 할 필요가 없었네요. 미안. 성분이 있었네요. 지우진 않고.
성분으로 바로 써버리시면 얘는 뭐예요? a-xb니까 a는 3,1이고 xb는 x, 2x니까 앞에 거는 3-x, 1-2x가 되겠고, 그리고 뒤에 거는 a 더하기 b니까 4,3이 돼서 내적이 빵이니까 성분의 연산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4, 32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마이너스 6x는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건 성분을 모르는 때인데 성분을 아니까 할 필요 없어요. 자, 얘 마찬가지로 성분 가지고 이용하시면 앞에 되는 거 보시면 앞에 a-xb라는 거는 3-x, 1-2x라는 거고요. 뒤에 거는 a 더하기 b니까 지금 4,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내적 안 써도 돼요. 내적보다도 그냥 실수 배한 게 같다는 건데, 여기는 지금 다 문자니까 요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뭘 쓰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도 여기다가 뭐 t배가 이거고 t배가 이거다 해도 되는데, 앞에서 해봤다시피 여기가 몇 배인지 모를 때는 그냥 비율이 같다로 바로 가시면 되겠죠. 4분의 이거는 3분의 이거랑 같다. 그죠? 평행은 이렇게 푸는 게 나아요. 너무 왜 그러냐. 저도 몰라요. 됐어요. 뭐 정말 따라 안 해봐도 되겠죠. 이런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잖아. 하나 원점 바꿔서 골룸 돌리는 게 나아요. 자, 벡터로 하시는 것보다 그렇다는 거고. 이거는 굳이 여기다 냈어. 뒤에 거 여기 상관없는데. 요거 예를 들어 방금 배운 게 있으니까 연관된 거 하나만 보시면 37번 보시면은 원점이 있고요. P가 2,2고 Q가 4,2입니다. 그때 P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H인데 OH 벡터가 성분이 MN이래요. 다시 말하면 H의 좌표가 MN이다 이거죠. H의 좌표가 여기가 지금 M,N이라는 거거든요. MN 값 구하려는 거잖아요. 고1 애들 줘도 풉니다. 고1 애들 줘도. 내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거 어떻게 구해요? 고1 애들한테 이거 구하라고 하면 마침 직방단원인데 어떻게 해요? 주로 이 좌표 구하려면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나와야 되고, 하나는 얘가 지금 요거랑 수직이니까 수직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더라 식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얘랑 한직선상에 있으니까 기울기 같다로 식 세우시면 또 하나 나오고. 근데 여기서 참고로 풀라고 하는 출제 의도는 벡터로 내적 쓰려는 거니까 수직이잖아. 그럼 써보면은 PH 벡터랑 지금 누가 수직이야? OQ 벡터가 수직이잖아. 그죠? 그럼 내적하면 빵이잖아. 그럼 이제 평면 벡터 성분으로 나타내시면 PH 벡터는 뭐가 되냐? n-2, n-2죠. 그죠? 내적 OQ 그냥 4,2에요. 그죠? 빵이다. 식 하나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식은 뭘 이용하셔야 되냐? MN에 대한 식. 뭘 이용하셔야 되냐? 이번에는 OH랑 OQ든 HQ든 평행하다. 앞에서 배운 걸로 하면 한직선상에 있다죠. 그죠? OH 벡터랑 OQ 벡터가 평행하다. 그럼 OH 벡터가 M,N이고 OQ 벡터가 4,2인데 평행하다. 한쪽에다가 실수배한 게 같다. 이거거든요. 그죠? 얘도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둘 다 문자니까 비율로 쓰시면 4분의 M이 2분의 N이다. 둘 연립하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솔직히 뭐 벡터하고 크게 연관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는 실력 업이라고 해도 글쎄요 뭐 이런 게 여러분이 어려울까 싶어요. 풀어봐야지 알죠. 저번 하나 해봅시다. 131번이나 해봅시다. 131번 기출문제인데